안녕하세요. 진업이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출산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분만 진통충의 자궁 경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궁 경부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자궁 경부라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궁 경부는 이 자궁 중에서 자궁의 몸통, 나팔관, 자궁 입구 부분인 여기 입구 부분을 경부라고 합니다. 이 모형 아마 저번에도 아마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물론 나팔관은 자궁에 속하는 건 아니죠. 자궁 부속기, 여성 생식기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자궁에 달려있는 부속기, 나팔관은 자궁하고는 있는 건 아닙니다. 자궁 경부는 자궁 입구 부분은 자궁에 속하는 부분으로 입구와 몸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출산 진통 중에는 이 자궁 경부를 통해서 아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궁 경부가 어딘지는 아셨을 테니까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소세지? 예, 아닙니다. 경부 모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점토라는 걸 이 회사에서 혹시 CF 안 들어올려나요? 유점토라는 걸 준비했습니다. 유점토라는 건 점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방 기름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굳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상온에서도 이 두부 토막 같은 걸 한 덩어리 사가지고 이걸 잘라서 제가 손으로 비벼서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궁 경부를 설명드리려면 경부하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이 한 덩어리 것을 이제 잘라서 자궁 경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진통이 오기 전과 진통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아기 머리가 나오는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차례기라서 찐득찐득하니 잘라지지가 않네요. 이게 점토 가지고 노는 영상인지 산부인과 출산 관련 영상인지 저도 촬영하면서도 혼란스럽네요. 이렇게 4덩어리를 잘랐습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진짜 그 소시지 잘라놓은 거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자궁 경부는 실제는 이거보다도 더 경부가 두꺼운데 보통 한 4cm 정도, 이 자궁 경부의 두께는 한 4cm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원뿔 모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이쪽은 자궁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뭐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 아래쪽 부분이 동그랗게 반원형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토를 이겨서 자궁 경부의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자궁 경부는 아기를 출산한 분하고 출산하지 않은 분, 그리고 폐경이 된 부인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한 분들은 자궁 경부를 통해서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부가 조금 처음부터 좀 벌어져 있죠. 초산부들은, 출산하지 않은 분들은 자궁 경부가 가느다란 관 하나 들어갈 정도로, 가느다란 막대기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매끈하지가 않은데 그거 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궁 경부는 바깥쪽이 질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자궁하고 연결되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로 보이는 부분은 자궁 경부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이거 경부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이런 경부 모형 같은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구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인체 모형 중에 뭐 태아나 자궁 모형은 뭐 제품으로 되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궁 경부처럼 이렇게 일부분만 만들어진 모형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자궁 경부에서 여기가 나오는 길 부분에 해당하는 게 뚫려 있어야겠죠. 뭐 생리피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수정을 위해서 정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뚫어져 있습니다.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이쑤시개로 뚫어봐야 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자궁 안쪽으로 통해져 있죠. 이 구멍이라는 게 뭐 그렇게 넓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출산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좁아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쑤시개 정도의 막대기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밖에는 여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이 아니죠. 생리피는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보이죠? 덩어리가 져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혈은 잘 빠져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좁은 구멍을 나와야 되니까요. 자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섬유소 분해 인자라고 해서 생리피는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그 특수 성분이 나와서 다 이렇게 녹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의 피는 외부로 나오는 순간에 그 혈액 응고인자에서 다 굳어버리죠.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인자에서 그 피떡이 되는데, 그러면 이 덩어리진 것들이 이런 좁은 관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죠. 자궁 경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덩어리지지 않도록 녹여주는 성분이 있는데 덩어리 져서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초산모들, 출산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 좁은 터널이 되는 거고, 출산한 분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져서 손가락 하나 정도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넓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산하기 전에, 진통이 오기 전에 초기 상태의 자궁 경부고, 이 자궁의 길이가 이제 한 4cm 정도가 남짓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이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오게 되면 처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외형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자궁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게 소프트닝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경관은 상당히 단단해서 여성들은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면 딱딱한 게, 동그란 게 뭐라 그러죠? 뭐 매실이나 뭐 한 자두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져진다고 하는데 딱딱한 그런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만 진통이 시작이 되면 이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상당히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런 상태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단계고, 외형상 변화는 없고 만졌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단계의 변화는, 자, 또 만들어야 되네요. 이제 좀 대충 만들겠습니다. 좀 모양이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역시 또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쑤시개가 어디 갔나요? 구멍을 뚫고, 아까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쓸 걸 그랬네요. 자, 부드러워지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꽉 누르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얇아집니다. 그래서 조산통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로 자궁 경부기를 측정하는 이유가 진통이 오면은 출산을 위해서 이게 자궁 경부가 얇아져서 4cm 든 게 2cm로 얇아진 건 50% 이페이스먼트라고 부르는데 숙화되었다고 하죠. 그만큼 이게 얇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보다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얇아져서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이제 얇아지기 시작하는 게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아직 이 경관, 구멍의 크기엔 변화가 없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차근차근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동시에 조금씩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게 다 끝나면 뭐 얇아지고, 얇아지는 게 끝나면 벌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부드러워지면서 동시에 약간 얇아지고, 그러면서 살살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겹쳐서 일어나는 거지, 이게 완벽히 뭐 자루 칼로 잰 듯이 이게 딱딱딱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첫 번째가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가 얇아지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아까 반 정도 얇아지는 단계를 지나면 커지는 건 아니니까 이걸 좀 잘라내야겠네요. 자궁 경관은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은 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얇아지는 정도가 아까 50% 정도 일어난 거를, 2cm 정도 얇아진 걸 50% EPS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많이 얇아져가지고 한 1cm 이하로 되는 걸 75% 수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얇아지게 됩니다. 상당히 얇아지면서 많이 얇아졌죠. 보기에도 얇아지면서 자궁 입구도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벌어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얇아지면서 조금 더 경관도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75% 된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가면 같은 걸로, 자꾸 자궁 경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같은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얇아지면은, 이게 종이장처럼 얇아지면은 그걸 almost effacement, 종이장처럼 얇아지진 않는데 하여튼 상당히 얇아져 가지고 잘라내야겠네요. 거의 막처럼 느껴질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문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손가락이, 아까는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랬잖아요. 초산모들의 경우에, 출산하는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1cm에서 1.5cm 정도 되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다가 얇아진 거는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얇아지는 과정은 없고, 점점점 자궁이 손가락 2개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이횡지 개대, 이제 개대라고 하죠. 자궁문 벌어지는 걸. 아기가 나와야 되면 자궁문이 어쨌든 넓어져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cm 정도, 3cm, 손가락 2개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내진할 때 이 자궁 경부가 얼마나 얇아지고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수시로 만져보면서 진행 과정이 정상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벌어지면 이제 진행이 상당히 된 거기 때문에 산모로서는 뭐 5분 이하 간격의 진통이 오게 되고요. 초산모들 기준입니다. 병원에 보통 입원을 하는 단계가 이때쯤입니다.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벌어집니다. 이렇게 얇아지면서 4cm 이상 벌어지고 4, 5cm 정도 벌어지면 이제 본격적 개대 단계라 그래서 이제 진통도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아기 머리도 슬슬 이쪽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고 올 준비를 하는 거죠. 점점점 벌어져서 최대로 얼마까지 벌어지냐면 10cm 정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기 머리의 직경이 9점 몇 cm 정도 된다고 아마 알고 계시잖아요. 초음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9점 몇 cm 정도 되는
직경이 아기 머리가 나와야 되니까 자궁 경과는 아이고 얇아서 끊어지네요. 10cm 정도 완전히 벌어져서 자궁 경부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얇아져서 벌어지면 이제 아기 머리도 내려오고 출산이 임박한 거죠. 얇아져서 자궁 경부는 이제 거의 가해 부분만 조금 만져질 정도, 자궁은 10cm 정도 벌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아기가 골반 쪽으로, 자궁 경과는 이제 다 벌어졌으니까 아기 머리가 이쪽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이제 골반 쪽으로 내려오는 질쪽이죠. 질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궁 경관이 벌어지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딱딱하고 조그만했던 경부가 얇아지는 과정을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얇아지는 과정을 거쳤다가 자궁 경관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다가 이렇게 완전히 얇아져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태에서 아기 머리가 내려온다, 이런 겁니다. 이게 초산모들의 경우고요. 경산모들은 얇아져 있지는 않는데 약간 얇아지고 부드러워진 상태고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자궁 입구가 초산모들처럼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경산모들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진행이,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서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예열이 돼 있다고 할까요? 이미 출산 한번 하면서 자궁 경관이 한번 벌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열이 좀 돼 있으면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도 좀 쉽잖아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출산도 그래서 둘째인 경우에는 첫 아기에 비해서 이게 좀 진행도 빨리 되고 좀 쉽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궁 경부의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일어난다는 점. 진통, 출산을 앞둔 분들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두는 것도 공포감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모형을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제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다 보니까 좀 어설프네요. 분만 진통 중에 자궁 경관의 변화.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에도 이 자궁 경부의 변화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유도분만의 성공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진을 해서 자궁 경관의 상태를 보고 유도분만을 해도 될 만한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산통이 오는지 하는 것도 자궁 경관의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 경관이 주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상적 과정인가, 진행 과정이 비정상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자궁 경관의 숙화, 부드러워짐이나 얇아지는 걸 돕는 약, 촉진제를 쓰기도 하고, 진통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자궁 경관의 변화는 없으면서 진통이 너무 강할 때는 진통제 같은 걸 써서 진통을 억제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후의 경우에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자, 자궁 경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